안녕하세요. 이론플러스의 문무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암 환자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세 가지 이 표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수술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항암 하학 요법, 세 번째 방사선 요법입니다. 그런데 항암 화학 요법 가운데서도 표적 치료라든가 표적 항암제 혹은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워낙 제한적이고, 또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는 워낙 고가여서 아무나 이렇게 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호르몬 요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 전후나 혹은 항암 치료 과정에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제가 이 치료 기간에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어떤 걸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거나 잘 드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독한 그 항암 치료를 이기려면 적어도 면역력이 유지되어야 하고 체력이 감당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잘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입에 당기는 대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그 일부 학자들은 그 암의 원인을 대부분 다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 암의 원인의 70 혹은 많게 80% 정도가 평소에 먹는 식습관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암에 걸린 이유가 이전에 나쁜 식습관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그런데 수술도 하고 그 독한 그 항암 치료도 끝내고 잘 견뎌냈는데, 만약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이전에 그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식습관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이제 수술이 끝났으니까, 치료가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이전의 식습관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보십시오. 치료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이전과 같은 나쁜 식습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재발할 염려가 높지 않을까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말 그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대로 정말 열심히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또 그냥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항암제에도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썼다가 또 그것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바꾸게 되고, 또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될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환자분이 듣게 된다면 아마도 그 배신감이라든가 혹은 황당함 혹은 그 원망이 얼마나 클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또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중에 뭐 특별한 식이요법이라든가 또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절대 먹지 말라고, 또 홍삼도 먹지 말고 또 야채 주스라든가 이런 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간 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그런 것도 조심하는데 먹고 싶은 거 대신 마음껏 먹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원하는 식사대로 했다가 결국 나중에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식을 먹으면 암이 재발하지 않거나 또 암이 완치될 수 있다, 절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몸속에서 암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치료 과정에서나 혹은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라도 최소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기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생식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또 유기농 혹은 친환경으로 재배한 65가지 이상의 통곡류, 야채류, 과일, 해조류, 버섯류 등이 뿌리, 줄기, 잎까지 함유되어서 정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원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특히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세포의 영양 공급을 하는 혈액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식이 왜 좋으냐라고 많은 사람이 질문할 때 저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생식은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 피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공기와 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쁜 피가 흐른다면, 그리고 그 나쁜 음식 또 나쁜 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간다면 결과적으로 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데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거나 혹은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그 세포가 살기 위해서 유전적인 변형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식은 암을 직접 치료하는 어떤 약품이 절대 아니고, 내가 내 몸의 환경에서 스스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식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암이 더 이상 생길 수 없는 이유, 암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손쉽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식이란 제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섭취를 권해드리지만, 특히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2끼 이상, 그리고 부족한 것은 더 드시면 됩니다. 단지 몸에 나쁜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 생식을 2끼, 3끼, 그리고 단백질을 조금 보충해 가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희 황승주 박사님이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 유튜브 외에 제 블로그에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최소한 본인이나 혹은 가족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최소한 현대의학의 그냥 담당 선생님 주치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역 관리, 그러니까 운동이든 혹은 마인드 관리든 혹은 식습관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 방법을 찾길 저는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식이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도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